브루스 메가더는 매년 12월이 되면 거주하고 있는 토론토 쇼핑몰에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아이들을 맞아주며 선물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브루스를 산타클로스 맥이라 부르며 아주 친근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메가더가 잔인한 연쇄 살인범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브루스 맥은 1951년 10월 8일 온타리오 시골에서 태어나 결혼한 후 딸과 아들 하나씩을 낳고 부인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메가더가 부인에게 잘해주고 가정적일 것 같았지만 집에서는 관계 한번 안 해주는 아주 못된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46세에 부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잔인한 사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혼자가 된 메가더는 토론토 의사에 즐기며 사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가족 몰래 다녔던 게이바를 자유롭게 출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메가더의 부모는 절실한 가톨릭 신자라서 그 또한 믿음이 강했는데 본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메가더는 1990년대부터 남성들과 관계를 즐기며 살았는데 결국 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며 사이가 나빠지기는 했으나 부인은 아이들을 위해 남편의 그런 행동을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7년 후 부인은 결국 남편의 이런 행동을 참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이때부터 생계를 위해 조경사일을 시작했습니다. 게이바에서 새로운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 메가더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게이바에 출입을 하다 보니 몸도 정신도 정상이 아닌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정신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조경일을 배우는 방법으로 일을 했는데 비교적 한가롭고 자유로운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 조경사일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벌써 50대를 넘어서고 있었고 그의 인생은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삶의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브루스는 삶의 변화를 주고 싶은데 마땅한 것이 없어 고민하던 차에 게이바에 놀러오는 남자 손님들을 유심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약에 취하거나 대마초에 취해 몽롱한 상태였고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불법 이민자나 생활을 드러낼 수 없는 아주 극심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게이바에 오는 목적은 동성관계를 위해 방문한다는 점을 떠올렸습니다. 메가더는 그동안 억제하고 있던 살인의 충동을 참지 않고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2001년 메가더는 할로윈데이에 남자친구와 커플로 입을 옷을 고른다며 핸더슨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핸더슨이 현관문을 열어주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쇠파이프로 핸더슨의 뒤통수를 가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핸더슨은 죽지 않았고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는 911에 실려 응급실에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앤더슨을 가격한 메가더는 경찰에 자수한 것이었습니다. 메가더는 진술에서 그날 약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폭력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덕분에 2003년 4월 11일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맥아더는 고심한 끝에 살해 대상을 일반인에서 실종 신고를 꺼리만한 남성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게이바를 출입하는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스칸다는 스리랑카 난민이었는데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2010년부터는 라이어슨 대학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서 여자친구가 없었는데 유일한 취미는 키우는 개 2마리와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똑같은 산책로를 따라 걷다 똑같은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9월 어느 날 그가 항상 앉아있던 벤치에 같이 산책 나온 강아지 2마리만 있을 뿐 스칸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스칸다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2010년 9월 16일 새벽이었습니다. 스칸다를 최종적으로 목격한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그는 9월 6일 지퍼라는 게이바 클럽에서 중년의 남성과 새벽에 나가는 것을 목격한 것이 스칸다를 보았다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스칸다의 집에 있는 증거물들을 수집해 조사했으나 이민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대충 마무리하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스칸다가 실종되기 1년 전 199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주해온 압둘 파질은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다 결혼해 아이도 낳고 살았지만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부인에게 숨기며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실종자 압둘 파질은 2010년 12월 29일 오후 11시 게이 사우나 증기탕에서 목욕된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부인에게는 친구를 만나고 갈 테니 조금 늦을 거라며 전화를 한 후 연락이 끊겼는데 그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사우나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모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가족은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2012년 10월 25일 실종된 마지드 케안 또한 아프가니스탄 이주민으로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게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사한 후 그는 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으나 힘들었습니다. 결국 10월 14일 그의 아들이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가족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케이는 며칠 뒤인 10월 25일 실종되었습니다. 실종자가 늘어나자 경찰은 특수수사팀을 만들어 실종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실종자가 대부분 실종 신고를 할 수 없는 외국인 이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이 게이바 주변과 실종자의 지인들을 조사했는데 경찰은 실종자들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을 조사하던 중 브루스 맥아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맥아더에게 실종자들과의 관계를 물었을 때 그는 실종자들을 아무 쓸모없는 똥덩어리 같은 인간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성년자 폭행 전과가 있었으며 유사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3년 맥아더는 남성과 관계를 위해 실갱이를 하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위에 있던 쇠파에 불을 집어들어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판사는 집행유예 2년을 조건으로 풀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맥은 법원으로부터 게이 마을을 떠날 것과 게이바에 출입을 금한다는 조항을 달아두었습니다. 그러자 맥은 남성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관계를 하며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맥이 검거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2006년 게이와 실랑이 하다가 상대방을 구타하는 바람에 경찰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맥은 상대방과 합의하면서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고 그때 풀려난 남성만이 맥에게 끌려가 살아남은 유일한 남성이 되었습니다. (2017년 6월) 그의 마지막 희생자였던 앤드류 킨스먼의 친구들이 앤드류를 찾기 위해 찾아 나서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맥아더를 소환해 신문한 후 그의 행적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맥아더의 집 인근 CCTV를 조사한 결과 실종 예상 날짜 오후 3시 30분경 앤드류가 빨간색 밴에 탑승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는데 그 차량은 맥아더의 차량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본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맥아더는 폐차장에 가서 차를 폐차시켰습니다. 경찰은 맥을 검거해 차량 위치를 물어본 후 폐차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빨간색 승용차는 폐차를 대기하고 있던 상태여서 차속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차속에는 먹다 남은 커피들로 가득했고 뒷좌석은 돼지우리처럼 지저분했습니다. 법의학팀은 차량에 남아있는 DNA를 조사한 결과 앤드류와 일치하는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맥아더가 앤드류 머리를 가격한 후 차 속에 쓰러져 뒷좌석 바닥에 혈흔이 묻어있던 것이었습니다. 맨 뒷좌석에 앤드류를 살해하면서 찍어둔 18장의 사진도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종자들을 살해한 사진을 기념하듯 찍어둔 사진들도 대량 발견되었습니다. 맥아더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본인이 살해한 사람들을 기념으로 간직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기념품을 남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차 속에서 살해한 사람들을 끌고 집으로 들어가 모두 절단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경찰 출동이 늦어 폐차가 되었다면 모든 증거는 사라지고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토론토 게이 빌리지에서 만난 남성 8명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맥아더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살해한 사람들은 모두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들이었으며 몸 팔아먹고 사는 인간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맥아더는 이웃 주민에게 의심살 만한 행동을 걸리지 않기 위해 새벽 4시에 피 묻은 옷을 빨아서 말릴 정도로 치밀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맥아더가 시신을 묻었다는 장소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노부부 주택 정원화단과 화분에 시신을 묻은 것이었습니다. 살해한 시체들은 본인이 조경사로 일하며 관리하고 있던 집주인들 화단 아래 묻었고 또 다른 일부는 화분에 묻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맥아더가 시신을 묻었다는 프랜차이즈 절하 노인의 집을 급습했을 때 두 부부는 공포에 질린 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맥아더는 2018년 1월에 체포되었습니다. 2019년 맥아더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